안녕하세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알렉스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난 4월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큰 행사가 개최되고 있죠.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인데요. 이번 엑스포는 5년마다 개최되는 BI 등록 엑스포로 일본의 경우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국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엑스포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최지가 오사카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와 위치도 가깝고 또 제가 마이스 산업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기존에 유튜브를 찾아보면 오사카 엑스포를 다녀온 여러 한국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마이스 분야에 있다 보니까 보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둘러보기엔 엑스포장이 너무 커서 다녀오신 한 분을 더 초청했습니다. 이지PMP의 정공주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엑스포 갔다 오고 어떻게 체력은 다시 충전되셨나요?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 어려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엑스포 다녀온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제가 또 모든 엑스포를 다 섭렵하고 다니는 엑스포 또 추종자여가지고 오늘 좋은 얘기 좀 재밌게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엑스포는 2025년 4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일본 오사카만에 위치한 인공섬 유메시마의 엑스포장을 만들고 개최가 됐습니다. 이게 면적이 한 30만 평 정도 돼서 축구장 한 221개 정도의 크기라고 하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이렇게 약 158개국 25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요.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하부에 Saving Lives, Empowering Lives, Connecting Lives라는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각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들이 함께 파빌리온을 구성을 했습니다. 마쿠마큐라는 이 마스코트는 붉은 세포와 푸른 맑은 물이 융합되어 탄생한 신비로운 생명체라고 합니다. 이 마스코트의 디자인은 일본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인 야마시타 고에이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기괴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런 안 좋은 평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엑스포장을 방문했을 때 이 마스코트가 귀엽게 움직이는 모습, 여기저기 있는 모습을 보니까 호감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상징물이자 중심 건축물로는 그랜드링이 있는데요.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입니다. 이 그랜드링은 일본에서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허무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축가 후지모토 쇼우가 건축을 했는데요. 일본 전통 목공 기술법인 룻기 방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해서 실제로 수평적으로 끼워 맞추는 그런 건축법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맨 상단에 있는 스카이워크에 올라가면 엑스포장 전경을 한눈에 쭉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볼까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요. 저희가 엑스포장은 지하철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유메시마역에 새로 지하철이 생겼고요. 여기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저도 주말에 갔었는데 사실 이제 다른 나라의 엑스포보다 뭐 중심가에서 엑스포 접근성은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또 역에서 바로 올라가면 엑스포장이 근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선의 접근성이 참 좋은 엑스포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었죠. 이거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전체 지금 엑스포장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이 이스트 게이트, 동문 쪽이고요. 왼쪽이 파란색이 웨스트 게이트. 전체적으로 엑스포장에 두 개의 큰 게이트가 있고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이스트 게이트 쪽이 가깝고 웨스트 게이트는 대형 버스나 아니면 택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국가관이나 주재관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랜드링이 회장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랜드링을 중심으로 동쪽 게이트 쪽으로 이제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보는 국가관들이 조금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쪽 게이트 쪽에 이제 대표적인 킬러 컨텐츠 건담관이 거기에 있어서 서쪽 게이트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갔던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랜드링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장의 접근성 그리고 회장 내에서 각 국가 간으로 이동하는 동선들이 이전에 상해나 아니면 밀라노나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좋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이트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맞아요. 이 그랜드링입니다. 그랜드링. 정말 그랜드링.
입니다. 둘레가 한 2km 정도 돼서 이 그랜드링을 한 바퀴 도는 것만 해도 뭐 조망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좋지만 운동 이게 만보걷기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조였었고요. 올라가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엑스포장을 쭉 볼 수 있고요. 맞아요. 지금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파빌리온에 들어가는 그쵸. 모습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인원이 뭐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인원들이 누구나 보고 싶으면은 엑스포 회장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엑스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 예전에 보면 이렇게 탑 같은 조형물들이 맞아요, 많았는데 맞아요. 그건 이제 올라가서 전망대처럼 한 네네. 곳을 보는데 그렇죠. 여섯 여기는 엑스포도 360도를 사일로로 올라가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가능했죠. 조형물이란 저 아이디어는 정말 네. 그렇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주경이든 야경이든 언제든지 이제 전체 회장을 조감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 그랜드링이 크게 역할을 했던 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이시는 게 저거 보셨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는 쓰레기통이에요. 아, 네네. 네, 그랜드링에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저한테 쓰레기 넣어주세요.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랜드링에 올라가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던가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네, 예, 맞습니다. 좌측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도 내려올 수 있게 되는데요. 계단을 이용했을 때 장점은 이렇게 목조 건축물인 그랜드링의 장엄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네. 있었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랜드링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낮에는 좀 괜찮았는데 해질녘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날파리가 많더라고요. 날파리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가 이제 해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막 눈으로도 막 네, 들어가 맞아요, 귀로 들어가고 맞아요. 얼굴에 막 붙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아마도 회장이 매립지여서 그랬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야간에 진행되는 물 위에서 하는 쇼 자체를 저 위에서 한 40분 정도를 봤는데 아 벌레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했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조명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랜드링에 이렇게 네, 아름다운 맞습니다. 라이팅이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간, 기업 간 등 파빌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각 국가들은 건축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그 국가의 문화와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저희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대한민국관 방문했습니다. 한국관 유면체 건물의 한 면을 전면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가니까 이런 부스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 부스에 들어가면은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라고 해서 부스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들을 말을 하게 되고요. 이게 녹음이 돼서 나중에 일관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관으로 들어왔는데요. 관람객들이 앞에 녹음한 그 소리를 가지고 실제로 음악을 만든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그 음악이 조명과 함께 조화로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미디어 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관으로 넘어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보시는 게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 옆에 꽃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자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환경의 회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입김을 불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생명의 비가 내리는 관람객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연출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2040년 미래 한국, 소녀와 할아버지를 잇는 음악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저희가 돌아봤는데요. 한 20분 정도 관람 시간이 걸린 것 같았어요. 이사님은 이 1, 2, 3관 통틀어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 파빌리온의 구성 어떻게 보셨어요? 참관객들이 한국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고요. 첫 존에서 뭔가 그 사운드와 빛을 활용한 연출 이런 것들은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메시지의 전달이 조금 어려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K컬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메시지상에 상당히 이렇게 조금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뭐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국가관이었고 그래서 더 좋았고 한국관의 마지막에 카페테리아 그리고 이제 기념품 샵을 이제 별도로 좀 들어가서 유심히 봤는데 카페테리아에서 제공되는 K푸드의 종류들이나 아니면 뭐 음식의 품질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일본이다 보니까 주최국입니다. 일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관은 어땠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엑스포 때 항상 기대하는 관이 주최국관입니다. 일본관의 주제는 이제 Between Lives라는 거였어요. 생명의 순환과 조화라는 거를 이제 주제를 했었는데 운영하면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뭐 발효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관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자원들을 수급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자연의 순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잘 적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삼나무로 교차해서 이렇게 목재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간의 어떤 사이들을 이제 좀 만들어 경계를 없애는 공간적인 이제 연출이 조금 돋보였고요. 동선이 시작하는 세 개의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시작해도 세계 메시지를 그냥 다 돌아보실 수 있는 그래서 운영적으로도 많은 관람객을 소화해내야 된다는 걸 조금 고려를 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플랜트 존입니다. 보시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본의 쓰레기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본관에서 만들어진 폐기물이 동선의 좌우로 큰 수조 같은 통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폐기물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발효되는 과정을 새로운 탄생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빛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면 이제 이런 폐기물들이 물이나 열이나 전기, 탄소로 이제 전환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분해낸 것들이 필터를 통해서 이제 깨끗한 물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안에서 정화된 물을 보여주는 이제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일본 건축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이 이제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일본관의 킬러 컨텐츠라고 얘기했던 이제 화성의 돌이 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존이 이제 팜이었는데 우리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류, 미래의 바이오 에너지 자원으로 좀 소개가 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조류들을 헬로키티 인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조류 커튼이라고 했는데 이 조류 커튼이 이제 튜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 커튼 튜브 안에서 조류를 키우고 있다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면 굉장히 훌륭한 전시관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 이제 팩토리 공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람객들이 밑에서 이제 조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간에 지금 3D 프린터하고 로봇들이 앞에서 이제 생산된 조류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드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저게 의자예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의자를 그러니까 관람객들 공간에 이제 많이 전시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간에서 어떤 원반에 이렇게 조류 고조토의 아트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 영상에 자세히 보시면 상단에서 물이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일정한 패턴을 원반에 만드는데 규조토라는 원반의 재료 자체가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자국이 찍히는 순간 바로 사라집니다. 컨텐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연출적으로 훌륭하게 해석해내는 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관 중에는 일본관이 뭐 개체도시관으로서도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국가관으로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